안녕하세요. 한건모 카페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은우수영입니다. 오늘은 지금 예산안 작성해야 할 때잖아요. 그래서 2025년 예산안 엑셀로 작업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엑셀 예산 양식은 한건모 카페에 들어가셔서 2025년 예산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서 보셔가지고 다운받으시면 이 내용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예산안 작성할 때는 반드시 확인해서 해당 단지 관리 규약하고 규정에 맞게 수정해서 쓰시고요. 예산 작성 시 준비 서류는 작년도 예산안 승인 자료, 예산 작성할 때 당월 말 결산 자료, 지금 10월 달이니까 9월 부가랑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9월 결산 자료 월별 손익계산서 인쇄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전년도 청소 경비 업체 요청해서 내년 거 2025년 거 산출 내역서 미리 받으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견적서가 없다 그러면 동일 근무 시간으로 해서 최저임금 오른 금액만큼 고쳐가지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작성 순서는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기초정보, 급여, 퇴직, 연차. 기초정보는 예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입력하면 되고, 예산 반영, 인상률, 최저임금 단지 면적, 세대수, 단지 결제란 등 이거를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 시트 있잖아요. 표직함 보면 여기 예산안 기초정보, 작성일자, 만약에 컨트롤하고 요거 누르면 작성일자가 현재 작성일자로 바뀌어요. 그리고 예산 기준월이 지금 9월로 돼 있으니까 9월. 최저임금은 2024년 대비 1.7% 인상했고, 이제 예산 적용은 거의 5%로 해가지고 할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명은 이거 고쳐서 사용하시고, 단지 면적도 자기 아파트에 맞게, 세대수도 아파트에 맞게 하시고, 결제란은 여기 알아서 고쳐서 쓰면 여기에 이 카메라 기능 있잖아요. 카메라 기능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급여는 입력하면 이제 5%나 3% 일단 기초로 하나 만들어 놓고 나머지 나중에 급여 조정됐을 때 그때 확정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여기 사업계획서 있는 거 보고 자기 아파트에 맞게 틀린 내용 있으면 고쳐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연중관리 업무 일정표, 연중관리 업무 일정표도 여기 시트 보시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연중 업무 진행 일정표에서 뭐 해빙기 안전진단은 매년 3월에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자기 아파트에 맞게 체크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안 작성 개요. 예산안 작성 개요도 여기 시트에 있어요. 작성 개요 여기 있잖아요. 자기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 내용 한번 다 확인하시고 예산 편성 및 기준 지침도 한번 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 절감 방침 이것도 거의 비슷하게 될 거예요. 전년도 예산 및 실적을 검토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이 기간은 이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이 될 거고요. 뭐 장기 수선 계획 법정 사항 등을 망라해서 수립하면 되고 수립권자는 관리사무소장이에요. 그리고 이 기간 같은 경우에는 연도가 바뀌면 자동으로 바뀌어가지고 계산식이 다 넣어 있으니까 나중에 인쇄해서 한 번씩 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입 예산 및 세출 예산서. 이 옆에다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표지에서 기초정보 수정하고 급여 계산하고 2023년 급여 입력, 연차 퇴직 확인해야 돼요. 연차수당 선지급 단지인지 꼭 확인 한번 해보시고
세출예산서 시트에서 전년도 예산안 입력 후 1월에서 9월 월별 손익계산서 보고 금액 입력해야 되고, 세입계산서 시트에서 전년도 예산안 입력 후 1월에서 9월 월별 손익계산서 보고 금액을 입력해야 돼요. 여기 처음에 이제 제가 그랬죠? 급여 보고 작년 거 여기에다가 직원별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입사 날짜하고 기본급, 뭐 직책수당, 자격수당 해서 비고란에다가 이제 수당 종류를 열심히 써놓으시면 되고, 자기네 격일 근로자 같은 경우에 휴게 시간도 제대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놓으면 확인하기 좋고요. 여기 임금 인상안 여기에다가 5% 뭐 3% 이런 식으로 고쳐 놓으면 알아서 이 기본급, 이거는 기본급을 적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인상률이 만약에 5%다 그러면 5% 해보고, 항상 계산식만 믿을 수 없으니까 계산기 가지고 만약에 소장 같은 경우에 350만 원 곱하기 1.05 해서 367만 5천 원이 맞는지, 아니면 이 총 합계 금액 곱하기 1.05 해서 2119만 1천 원이 나오는 게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급여에서는 이렇게 인상률 여기에다가 5%, 7% 이런 식으로 해서 두세 건 자료를 달리해서 대표에다 제출하시면 되고요. 여기 인상률에 따라서 연차 퇴직 추계 누계액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급여 시트에서 자동으로 급여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 연차 수당 같은 경우에 이제 입사일, 그 다음에 감단 직원들은 계산식이 다르잖아. 일일 근로시간이 다르니까 이거 소정 근로시간이랑 일일 근로시간도 항상 확인해 주세요. 이거 확인하는 거는 요 급여 시트 보면 옆에 있거든요. 24시간 근무시간, 만약에 여기 2시간이고 3시간이면 여기 월 소정 근로시간이 289시간이고 야간 근로시간은 38.1시간, 최저임금 금액도 야간 수당이랑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연차는 이 회기 중 지급액이 있고 회기 중 적립액이 있고 기준일 적립액이 있어요. 소장 같은 경우에는 2023년 3월 3일 날 입사를 했으면 기준일 적립액이 1년으로 됐을 때 이 12개월에서 3월에 입사했으니까 적립 개월 수가 9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25년 기준으로 하니까 1년 됐을 때 2024년도에 하나, 근속연수가 하나고 지급일수가 15개에서 적립금액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사용일수가 무조건 11개 쓰라고 하잖아요, 요즘은요. 근데 11개 안 쓰고 다 주는 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입사했을 때는 11개 쓰라고 하니까 이건 사용일수는 잘 알아서 하고, 회기 중 적립액도 2년 차일 때 15개가 발생하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전체를 다 주게 되면 사용일수를 안 써도 되지만 반절 쓰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여기에다가 7로 이렇게 고치면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차 추계액이 발생이 되고요. 연차 추계액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옆에 시트를 보면 2024년 월 연차 적립금 있죠. 연차 적립금 있고 2024년 9월 합계 잔액 시산표도 인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연차 충당 부채 잔액을 입력해요. 그러면 이 9월 거에다가 12월 말로 연차 추정액을 할 수가 있어요. 9월 거 더하기 71만 210원 곱하기 3. 여기 계산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2024년 12월 말 연차 추정액은 846만 원이고, 2025년은 여기 계산식 보면 추계액이 있을 거예요. 추계액대로 요 금액이 가니까 이거는 확인하시고
총 연차를 여기에서 여기 뺀 금액하면 2025년도에는 12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계산식으로만 보면요. 그래서 이 계산식에서 1200만 원 나누기 12개월로 하면 매월 104만 4,970원이 이렇게 예산으로 연차 충당금 적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도 이 정산 일수가 나오고 중간 정산 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중간 정산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대로 뭐 집을 구입하거나 그랬을 때 중간 정산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 정산 나갔는지도 꼭 기록하셔가지고 확인하셔야 되고, 이 퇴직금은 평균임금, 통상임금 비교해서 큰 걸로 해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게끔 계산식이 다 돼 있어요. 주간 근로자는 통상임금이 크고 감단 직원들은 평균임금이 크거든요. 그거가 여기 계산식에 되어 있으니까 확인은 꼭 한 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퇴직축에 산출한 만큼 이 퇴직금 충당금도 월 퇴직급여 적립액 넣어놓고, 그 다음에 학계 잔액시산표 보고서 9월분 잔액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퇴직금 2025년 말로 얼마가 필요하다고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이 퇴직금 뺀 나머지 금액이 나오고, 그거를 나누기 12로 했을 때 매월 얼마씩 나가는 예산안 잡을 금액이 딱 나와요. 급여에서 퇴직하고 연차 퇴직 추계액이 끝나면 이 세출예산서하고 세입예산서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세입예산서하고 세출예산서 입력할 때 XPRP에서 여기 회계에서 월별 손익계산서로 가면 돼요. 월별 손익계산서에서 1월에서 9월까지 해서 조회를 하면 이 금액이 나오잖아요. 이 금액을 먼저 인쇄를 하는 거예요. 인쇄를 하면 이 합계 금액이 나와요. 뭐 급여 같은 경우에는 138528030이잖아요. 이거를 인쇄해가지고 엑셀에서 이 세입계산서 세출 예산서 시트에다가 직접 입력을 해주면 되거든요. 급여에 여기 아까 138 제가 외우지는 못하겠지만 어디 있었더라? 138528030 138528030 이렇게 입력을 하면 여기 3개월 추정 포함 금액 계산식이 들어있어요. 이 금액에다가 이 금액 나누기 9 곱하기 3 해서 3개월 동안 184704040 이게 나올 거고, 이 급여 예산안 있잖아요. 예산안은 이게 원래 다 저 같은 경우에 흰색으로 해놨다가 지금 이렇게 고친 부분 있죠. 고친 부분은 얘를 손봤다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그러면 나중에 얘는 더 이상 수정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보고, 여기 당초 예산에 23년도 예산안이 있잖아요. 이거는 24년도 예산안 참고 입력을 하라고 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XPRP에 세입세출서에서 세출예산서를 조회해서 이 금액 있잖아요. 이게 단기거든요. 184541520 184524520 이거를 인쇄해서 봐야 확실하고, 지금 이렇게 보는 거는 불안전하니까 꼭 인쇄해서 보세요. 184541520이네요. 그러면 얘도 고쳤으니까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주고, 이 먼저 작성하기 전에 틈 날 때마다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서류 있잖아요. 24년도
당초 예산 이런 거는 미리미리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입력하고 색깔 이렇게 칠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예산은 우리가 1억 8,454만 원을 잡았는데 지금 추정 실적 3개월 것까지 포함하면 184704040 예산이 16만 2,520원이 부족해요. 이렇게 부족할 경우에는 추격 예산안을 잡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말꼬리 제가 자세하게 적어놨잖아요. 여기 이렇게 1월에서 9월 노란색 부분은 직접 입력해야 된다고 됐고, 여기 2025년 예산은 예산 세부 내역 시트에서 자동으로 온다고 써 있어요. 2025년 예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예산 세부 내역 있죠? 예산 세부 내역 C14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세부 내역 시트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금액이 딸려오는 거예요. 팁을 말씀드리자면 입력하면서 예산서 항목대로 입력한 것은 색칠하고 나중에 완성한 다음에는 지우면 되고요. 이 예산 제일 끝에 뭐 관리 비용 합계하고 관리의 비용 합계 이것도 보고서 꼭 확인하셔야 되고 세출 예산서 세출 결산서 보고 인쇄한 거 보고 입력하잖아요. 이 합계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2025년 예산은 예산 세부 내역 시트에서 자동으로 온다고 말씀드렸고요. 세입 예산서도 마찬가지로 예산 24년도 예산은 24년도 거 예산안 보고 입력하고 9월달 확정한 거는 월별 손익계산서 보고 합계금액 입력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2025년 예산은 외수익과 비용 시트 여기에서 자동으로 가져오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부는 마치겠습니다.